이번에는 박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웬 박자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. 사실 일본어는 박자의 언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. 박자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단어로 들릴 가능성이 큰 언어라는 거죠. 그래서 박자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같은 학습 단계에 있더라도 남들보다 훨씬 일본어를 잘하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. 기본적으로는 한 글자가 한 박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지? 라는 의문이 들 때, 모호할 때가 생깁니다. 왜 그런가 하면 작은 글자가 붙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. 또 한국어와 일본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. 차근차근 살펴보시죠. 괄호 1번에는 초금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. 초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작은 문자 츠가 카행, 사행, 타행, 파행 앞에 붙어 있을 때 이를 초금이라고 합니다. 이 작은 문자도 어엿한 한 박자, 즉 1박으로 발음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하는데요. 초금의 정의는 무엇 하고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그저 작은 츠도 꼭 한 박자로 읽는다 라고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예를 살펴볼까요? 요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. 나흘이라는 의미입니다. 요 뒤에 작은 츠, 그 다음에는 카가 붙어 있습니다. 각각을 한 박자씩 계산해서 요카 이렇게 세 박자로 읽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작은 츠가 다른 어떤 특별한 발음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박자를 차지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셔야 될 것입니다.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이사이라는 단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, 작은 츠, 사, 이를 각기 한 박자로 읽어서 네 박자로 읽고 말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작은 츠를 마치 한글의 받침처럼 읽어서 앞에 나왔던 요카라는 단어는 요카라는 두 박자로 읽고요. 또 이사이라는 네 박자의 단어는 이사이라고 세 박자로 읽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. 그런데 그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. 작은 츠도 한 박자로 취급을 해야 하는데요.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다음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오토라는 단어인데요. 오에 작은 츠 그리고 토가 붙어 있는 단어죠. 오토 해서 세 박자로 발음하셔야 합니다. 남편이라는 의미인데요. 만약 이것을 한글의 받침처럼 해결해서 오토라고 발음해버리면 작은 츠가 없는 단어 오토라는 단어와 잘 구별이 가지 않기 때문에 전혀 다른 말이 되어버립니다. 참고로 오토라는 단어는 소리라는 의미가 됩니다. 그래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하빠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에 작은 츠 그리고 파가 붙어서 한 단어를 형성하고 있는데 각기 한 박자로 발음해서 하빠 해서 세 박자로 발음하는 것이죠.